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 한 사찰에서 불전함에 들어있는 시쮧돈을 훔친 몽골 국적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포천시 내촌면 한 절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40여만 원의 시쮧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불법 체류자인 남성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13일 건축기획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업 방향을 확정했는데요. 이동면 도평리 약 10,000제곱미터 부지에 반려견 수영장과 놀이터,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3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반려견 테마파크를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는 주택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양주시가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옥정 신도시와 덕기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신설했습니다. 유건우 양주시 마을버스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 마을버스 팀장 유건우입니다. 네, 옥정 신도시에서 덕기역으로 가는 마을버스 운행이 곧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옥정 신도시에서 덕계역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근본에 신설을 했고요. 2월 26일부터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근본 마을버스는 양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 따라서 신설한 노선입니다. 양주 신도시 인구가 약 17만 7천 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 중에 옥정 신도시는 약 11만 5천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옥정 1동과 옥정 2동 주민이 약 8만 2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양주시 인구의 약 30%에 해당되어서 이용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기존에 덕정역이나 양주역으로 이동하는 노선버스는 다양하게 운행했는데요. 덕계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많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의 요구가 좀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근본 마을버스 신설로 조금이나마 덕계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신도시 주민들이 다양하게 철도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정 신도시 연계와 확대되면서 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 6대가 신설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이나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버스 한 개 노선으로 6대를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노선은 덕계역을 기종점으로 하여서 옥정을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노선의 중간 지점이 옥정 중심 상업지역과 옥정 호소 도서관쯤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기존 덕계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을 최소화했고요. 대체로 곳곳의 옥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현재 계획으로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배차 간격은 평시에 약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을버스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26일에 정상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정도 시범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 시민들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그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 노선과 운행 기간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범 운행 과정에서 운행 노선, 배차 간격, 운행 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다시 하고 운송 사업자와 운행 계통을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건우 양주시 마을버스 팀장이었습니다. 연천군의회가 지난 1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과 치매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사 일정에 앞서 박영철 의원은 치매 안심마을 확대 지정과 운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자유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4월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마로 이른바 명룡대전이 부각된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자객 출마가 이어지면서 격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맞대결 성사 여부가 여전히 최대 화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계양을 후보 자격으로 당 공천 면접을 치르고 지난 설에도 계양을 찾았습니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지만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일찌감치 국민의힘 계양을 예비후보 자격을 달고 명룡대전에 먼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달 공식 지역 행보를 시작한 이후 점차 지역구 활동을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당 공천 결과가 남아있지만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 계양을은 벌써부터 혼전 양상. 여기에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계양을 선거에 합류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 전 본부장은 14일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 있다며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거물급 정치 인사들과 유명 인사의 이딴 출마 선언 이전에는 국민의힘 윤영선 예비후보와 진보당 고혜경 예비후보가 이미 계양을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 빅매치 또는 미니 대선으로까지 불리며 달아오른 계양을 총선 국면은 중앙정치 대리전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불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달리 전과도 없고 이재명 대표보다 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계양을 출마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보루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 입당 배경도 밝혔습니다. 전세시장 불안 때문에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B아파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월세 거래량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B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줄고 있는 것은 통계상 월세 거래량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과 2023년 사이 수도권 단독 다가구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은 66.2%에서 3.6% 상승했고 빌라를 포함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은 39.4%에서 8%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1.6% 감소해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걱정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전세나 B아파트 월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아파트 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계약이 늘고 있는 현상은 신규 계약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B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을 보면 신규 월세 거래 비중이 67.2%로 갱신 월세 거래보다 30% 이상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와 갱신 월세 거래 비중이 비슷했던 아파트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대 담보 인정 비율이 공시 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것도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 때문에 차라리 보증부 월세로 전환을 해서 전세금을 지키자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종전 B아파트 전세 계약자들도 갱신 계약 때 월세로 바꿔 계약하는 경우도 점점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 2022년 6%대 초반이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2023년 말 7%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맞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서 최대 13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을 통해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거나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범들이 소유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토지와 자동차 등 은닉 재산을 추가로 확인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오피스 365 계정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시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관리자 계정에 해외 IP를 통한 무단 접속이 이뤄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무단 침입이 이뤄진 해당 관리자 계정에는 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약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시 관리자 계정이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로그인된 사실을 인지하고 계정의 사용 중지와 함께 로그인 인증 단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약 1,200만 건으로 1분에 평균 23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 5건 중 1건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119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도별로 119 신고 건수를 별도 분석해보면 경기도에서 242만 8,600여 건이 접수되며 전국 1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만 전국 119 신고의 43%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1,300여 건의 화재가 나 16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1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하루 평균 화재는 3.6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4%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350여 건, 27%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 시설과 공장, 창고 등을 포함한 산업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 기계적 요인 순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지역 도계장 간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AI 차단을 위해 생계 차량 거점 소독과 도계장 검사 강화, 환경검사 주 1회 실시 등을 실시 중인데요. 경기 북부 지역의 도계장은 모두 2곳입니다. 이들 도계장은 연간 10,000톤 이상의 닭고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한편 도내 학교 급식의 닭고기의 약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올해 양봉 산업의 발전과 산업 여건 개선을 위해 세계 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양봉 사업 규모는 2010년 1,700여 개 농가 12만 3,600여 봉군에서 2020년 25만 3천여 봉군으로 늘었는데요. 그러나 2022년 이후 질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에 55억 6천만 원, 우수 신품종 벌 지원에 1억 3천만 원, 꿀벌에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1천만 원 등 모두 57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6,300마리의 여왕벌을 시군별 거점 농가에서 사전 증식해 겨우살이 꿀벌 피해 농가 발생 때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월동 꿀벌의 폐사 실종으로 8만 8천 봉군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